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같이 힘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 청춘에 끓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쌓인 만물은 죽음이 있을 뿐이다.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따뜻한 봄바람이다. 풀밭에 속잎 나고 가지에 싹이 트고 꽃 피고 새우는 봄날의 천지는 얼마나 기쁘며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것을 얼음 속에서 불러내는 것이 따뜻한 봄바람이다. 인생의 따뜻한 봄바람을 불어보내는 것은 청춘에 끓는 피다. 청춘의 피가 뜨거운지라 인간의 동산에는 사랑의 풀이 돋고 이상의 꽃이 피고 희망에 놀고 뜨고 연락의 새가 운다. 사랑의 풀이 없으면 인간은 사막이다. 오아시스도 없는 사막이다. 끝까지 찾아다녀도 목숨이 있는 때까지 방황하여도 보이는 것은 거친 모래뿐일 것이다. 이상의 꽃이 없으면 쓸쓸한 인간에 남는 것은 영락과 부패뿐이다. 낙원을 장식하는 천자만홍이 어디 있으며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온갖 과실이 어디 있으랴. 이상. 우리의 청춘이 가장 많이 품고 있는 이상. 이것이야말로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이다. 사람은 크고 작고 간에 이상이 있음으로써 용감하고 굳세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석가는 무엇을 위하여 설산에서 고행을 하였으며 예수는 무엇을 위하여 광야에서 방황하였으며 공자는 무엇을 위하여 천하를 철원하였는가. 밥을 위하여서, 옷을 위하여서, 미인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리하였는가. 아니다. 그들은 커다란 이상, 곧 만천하의 대중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밝은 길을 찾아주며 그들을 행복스럽고 평화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커다란 이상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길지 아니한 목숨을 사는가 싶어 살았으며 그들의 그림자는 천고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현저하여 일월과 같은 예가 되려니와 그와 같지 못하다 할지라도 창공에 반짝이는 무별과 같이 사냐에 피어나는 군형과 같이 이상은 실로 인간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라 할지니 인생의 가치를 주는 원질이 되는 것이다. 이상. 빛나는 귀중한 이상. 이것은 청춘에 누리는 바 특권이다. 그들은 순진한지라 감동하기 쉽고
그들은 점염이 적은지라 죄악에 병들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앞이 긴지라 착목하는 곳이 원대하고 그들은 피가 더운지라 시련에 대한 자신과 용기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상의 보배를 능히 품으며 그들의 이상은 아름답고 소담스러운 열매를 맺어 우리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보라, 청춘을. 그들의 몸이 얼마나 튼튼하며 그들의 피부가 얼마나 생생하며 그들의 눈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가. 우리 눈이 그것을 보는 때에 우리의 귀는 생의 찬미를 듣는다. 뼈 끝에 스며들어가는 연락의 소리다. 이것은 피어나기 전인 유소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시들어가는 노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오직 우리 청춘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청춘은 인생의 황금시대다. 우리는 이 황금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이 황금시대를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하여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자. 안녕하세요. 잔달입니다. 오늘 세계 최고의 명문 중 하나인 이 대학의 학위 수여식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자는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대학 졸업식에 가까이 와보긴 처음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인생에 관한 3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닌 그저 3가지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점을 연결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리드 대학을 다니다 6개월 만에 그만두었지만 이후 18개월 동안 청강 생활을 하다가 아주 자퇴하고 말았습니다. 자퇴한 이유가 뭐냐고요? 이야기는 제가 태어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친어머니는 대학을 갓 졸업한 어린 미혼모였기 때문에 절 입양 보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대학 나온 가정에 입양되길 강하게 희망하셨고 저는 태어나자마자 어느 변호사 부부에게 입양되기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 나를 입양하기로 한 부부는 마음을 바꿔 자신들은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입양대기자 명단에 있던 저의 양부모님은 한밤중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착오가 생긴 남자아이가 있는데 아이를 원하느냐? 양부모님께서는 물론이라고 답하셨습니다. 친어머니는 나중에 제 양모는 대학 졸업자가 아니며 제 양부는 고등학교조차도 못 나오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이 때문에 친모는 입양 서류에 서명을 거부하셨습니다. 몇 달 후 제 양부모님께서 저를 나중에 대학에 보낼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서야 마음을 바꿔 동의하셨습니다. 17년 후 저는 정말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참 순진하게도 이곳 스탠퍼드만큼이나 등록금이 비싼 대학을 골랐고 노동자층이셨던 양부모님은 저축해오신 모든 돈을 내 대학 등록금에 써야 했습니다. 6개월 후 전 대학에 그만한 돈을 투자할 가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제 삶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알지 못했고 대학 공부가 그것을 알아내는데 어떤 도움을 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평생 저축한 재산을 제 학비를 위해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으로 믿으리라 결심하면서 말이죠. 당시에는 참 두려운 결정이었지만 돌이켜보건대 그것은 제가 내렸던 최고의 결정들 중 하나였습니다. 자퇴를 결정한 순간부터 흥미가 없던 필수 과목들을 중단할 수 있었고, 제게 훨씬 더 흥미로웠던 강의들을 청강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낭만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기숙사에서 지낼 수 없었으므로 친구들 집 방바닥에서 잠을 잤고, 콜라병을 반납하고 받는 5센트씩을 모아 끼니를 해결했고, 헤어크리슈나 사원에서 주는 식사를 얻어먹기 위해 매주 일요일 밤마다 마을을 가로질러 7마일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호기심과 직관을 따라 행동했던 것들 중 많은 것들은 나중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가치들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리드 대학은 미국 최고의 서예 교육을 자랑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 붙은 포스터, 모든 서랍의 라벨마다 참으로 아름다운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자퇴한 저는 정규 강의들을 들을 필요가 없었기에 서체 강좌를 수강해서 이것을 배우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명조체와 고딕체를 배웠고 서로 다른 문자들을 조합하면서 자간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으며 좋은 글꼴의 조건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거기에는 과학이 포착하지 못하는 아름다움과 역사와 예술적 섬세함을 지녔고 저는 그것에 매혹되었습니다. 이렇게 배운 것들이 제 인생에서 실제 활용되리라는 희망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10년 후 저희가 매킨토시 컴퓨터를 처음 설계할 때 이 모든 기억들이 제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모든 것들을 매킨토시에 응용했습니다. 맥은 아름다운 글꼴을 가진 최초의 컴퓨터였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청강하지 않았더라면 맥은 그렇게 다양한 글꼴을 지니거나 자간이 비례적으로 조절되는 서체를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윈도우가 맥을 베낀 것을 보면 어떤 개인용 컴퓨터도 결코 그런 글꼴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그 서체 수업에 청강하지 않았을 것이고 PC들 또한 오늘날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서체들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대학 시절에는 미래를 생각하며 그런 점들을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뒤돌아보니 그런 점들이 너무나도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순간들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어찌 연계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나중에 뒤돌아보고서야 그 연관성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작은 계기들이 어쨌든 미래에는 연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무언가를 믿어야 합니다. 그게 용기든 운명이든 인생이든 인연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말입니다. 이 접근은 절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랑과 상실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일찌감치 제 인생에서 사랑하는 것을 찾아냈으니까요. 제 친구 워즈와 저는 20살 때 제 부모님의 차고에서 애플이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우린 열심히 일했고 차고에서 단둘이 시작한 애플은 10년 만에 4천 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20억 달러 규모의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최고 걸작품인 매킨토시 컴퓨터를 출시한 지 1년 후, 당시 막 30이 되었는데 저는 해고당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느냐고요. 애플사가 성장하면서 저와 같이 회사를 운영할 꽤 유능해 보이는 사람을 채용했고 첫 1년 정도는 모든 게 잘 됐습니다. 그런데 회사에 대한 비전이 엇갈리기 시작하면서 결국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회사 이사진은 그의 편을 들었고 30살의 저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개적으로 말입니다. 성인으로서 제 삶의 초점이었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저는 참혹함에 빠졌습니다. 몇 개월간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선배 기업가들을 실망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바통이 막 제게 넘어오려는 순간에 그걸 떨어뜨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패커드와 밥 노이스를 만났고 모든 것을 끔찍하게 엉망으로 만든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었고 아예 이 업계를 떠나버릴까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분명해졌던 건 저는 제가 하던 일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애플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도 그 사실을 조금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비록 거부당했지만 저는 여전히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결과적으로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정신적 부담이 새로 시작하는 사람의 홀가분함으로 바뀌었고 상황에 대해서 덜 확신하는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인 시기들 중 하나로 접어들게 되었지요. 그 후 5년간 저는 넥스트라는 회사와 픽사라는 또 다른 회사를 창업했고 제 아내가 될 굉장한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픽사는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최초의 컴퓨터 애니메이션 영화인 토이스토리를 제작했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 애플이 넥스트를 인수했고 저는 애플로 돌아왔습니다. 넥스트에서 개발했던 기술이 바로 오늘날 애플의 부흥을 이루어낸 핵심입니다. 그리고 로렌스와 저는 멋진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제가 애플에서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비록 지독한 맛의 약이었지만 환자에겐 꼭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뒤통수를 맞는 일도 일어납니다. 신념을 잃지 마십시오. 저는 제가 했던 일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꿋꿋이 나아가지 못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으십시오. 연인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을 찾는 것 또한 진실로 중요합니다. 일은 여러분 인생의 큰 부분을 채울 것이며 따라서 진정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훌륭하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일을 찾지 못했다면 계속 찾아보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듯이 찾으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훌륭한 관계도 다 그렇듯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찾아보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17살 때 이런 구절을 읽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당신이 대부분 옳은 삶을 살았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이 글에 감동을 받았고 그날 이후 지난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들여다보며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과연 내가 오늘 하려는 일을 할까? 그리고 그 대답이 여러 날 계속해서 아니야라고 나온다면 무엇인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제가 제 삶에서 큰 결정들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모든 외부의 기대들, 모든 자부심, 모든 좌절과 실패의 두려움, 그런 거의 모든 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을 남기게 됩니다.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언가를 잃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함정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저는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전 7시 30분에 검사를 받았는데 제 췌장에 종양이 있다는 게 분명히 보였습니다. 당시 저는
췌장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의사들은 이것이 치유 불가능한 종류의 암이라고 말하면서 제가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은 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제게 집으로 돌아가 주변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죽을 준비를 하라는 의사들의 표현입니다. 이 말 또한 자녀들에게 앞으로 10년간 할 모든 이야기를 단 몇 달 만에 다 하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이는 또 나중에 가족들이 편하게 신변 정리를 확실히 해두라는 뜻입니다. 작별 인사를 해두라는 소리이기도 하지요. 저는 이 진단대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 제 식도를 따라 내시경을 집어넣은 후 위를 통하여 장을 거쳐 췌장의 작은 바늘을 찔러 넣은 다음 종양에서 세포 몇 개를 채취했습니다. 저는 마취 상태였는데 그 자리에 있던 제 아내의 말에 따르면 의사들이 현미경으로 세포들을 관찰하다가 울기 시작했다더군요. 제 암이 매우 희귀한 췌장암으로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그렇게 수술을 받았고 고맙게도 지금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죽음에 가장 가까이 가본 경험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십 년 살아가는 동안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보니 이제 여러분에게 죽음이 유용하긴 하나 순전히 상상 속의 개념이었을 때보다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거길 가려고 죽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우리 인간이 공유하는 최종 도착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원래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생명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생명의 변화인자입니다. 낡은 것을 없애고 새로운 길을 터줍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새로운 것이지만 그리 멀지 않는 장래에 여러분은 점점 낡아지게 되고 점차 없어지게 되겠지요.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그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느라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통념, 즉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에 맞춰 사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남들의 의견에서 나오는 잡음에 여러분 내면의 소리가 묻히도록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가슴과 직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은 여러분이 진실로 되고자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The Whole World Catalog라는 대단한 잡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세대에게는 성경과 같은 존재였어요. 이곳에서 멀지 않은 멜로파크에서 살던 스튜어트 브랜드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그는 나름의 시적인 감각을 동원하여 그 책에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당시가 1960년대 후반으로 PC라든가 데스크탑 출판 기술이 나오기 이전이었습니다. 당연히 타자기, 가위, 그리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만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종이책 형태의 구글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구글이 등장하기 35년 전 일이었습니다. 이상적인 사고들이 담겨 있었고 깔끔한 도구와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흘러넘쳤습니다. 스튜어트와 그의 팀은 이 책을 여러 번 발행했고 나올 만큼 나왔다 싶었을 때 마지막 콜을 냈습니다. 그것이 1970년대 중반이었고 제가 여러분 나이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 마지막 호의 뒷표지에는 이른 아침 어느 시골길 풍경을 담은 사진이 실려 있었는데 여러분이 모험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히치하이킹을 하며 가보았을 법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계속 갈구하라. 늘 바보 같아라. 이것이 그들이 전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습니다. 계속 갈구하라. 늘 바보 같아라. 저 또한 항상 제 자신이 그러길 바랬습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갈구하십시오. 바보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